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굴곡이 많은 한 주였는데요. 12월 기준금리 결정과 파월의 발언이 있었고 오라클, 코스토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 투자에 힌트가 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톱니가 바라본 2026년 전망까지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이번 주에 1.1% 상승이 나왔고요. S&P 500은 0.6% 빠졌고 나스닥은 1.9%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기 채권은 0.9% 빠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우존스만 오르고 모두 같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가치주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량주가 더 많이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기존과 많이 다른 모습이죠. 가치주의 상승이 눈에 들어오는 한 주입니다. 경기방어주부터 시작해서 금융, 헬스케어, 원자재까지 다양하게 올랐는데요. 반대로 하락한 기업을 보면 대부분 빅테크입니다. 세 개만 추려서 보면 첫 번째는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7.8% 하락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모두 함께 끌고 내려왔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메타입니다. 4.3% 하락이 나왔는데요. 라마4 성능 부진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았었죠. 그동안 고수하던 오픈소스를 폐쇄형으로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아보카도라는 초지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넷플릭스가 있는데요. 워너 인수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넷플릭스의 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강등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이익이 늘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넷플릭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인지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요. 이번 주에는 섹터가 각자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보기술은 1.9% 빠졌고 경기방어주는 1.2% 올랐습니다. 각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장은 빠지고 가치는 올라가는 한 주였습니다. 가치 성장주 두 개를 놓고 보면 대형 중형 가치주는 모두 같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대형 성장주는 1.8% 빠졌습니다. 가운데 아래 SCHD는 0.1% 빠지면서 거의 보합을 유지했고요. 오른쪽 위에 성장 ETF를 보면 반도체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3.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혁신을 보게 되면 로봇 원전, 비트코인 혁신 중에서 원전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3.1% 하락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3.9%까지 키워졌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요. 빅테크가 모두같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이번 주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0.2% 남았다는 건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추가로 상승이 나온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0.9% 상승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1.5% 남게 됐고요. 반대로 브로드컴은 7.5% 빠져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0% 이상으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고배당 기업을 보게 되면 반등폭이 컸던 건 로키드 마틴인데요. 4.5% 상승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2.4% 남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 2주 동안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위계약 수주랑 지정학적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죠. 1년 가까이 횡보하다 보니까 저평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치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추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넣고 볼게요. 이번 주 S&P 500이 0.6% 하락이 나왔는데요. 환율은 0.4% 올라서 우리 주식 계좌를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0.2% 하락하는 한 주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방어를 잘해줬는데 환율이 1478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꾸준히 상승이 이어간다면 1500원도 터치할 수 있겠는데요.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순매수 탑10을 보게 되면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구글입니다. 176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구글 매수세가 강한 건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엄청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오라클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죠. 116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탑10의 맨 끝에 보면 ORCX가 있죠. 이거는 오라클의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더하면 역시나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매도 탑10을 보게 되면 S&P 500인 SPY를 제외해서 보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강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546억 원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라클의 주가 차트를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220달러 하던 주가가 단숨에 19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과도한 AI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픈 AI마저도 점유율이 낮아지자 리스크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오픈 AI 이슈로 급등했던 주가가 현재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기대 심리가 공포로 바뀌어서 기존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기업 실적이 받쳐준다면 이것 또한 이겨낼 텐데요. 실적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매수 탑10을 보면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제외하면 미국 배당 커버드콜, AI 전력, 반도체, 그리고 밑에 보면 구글 밸류체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요.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ETF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인도, 차이나, 일본을 매도하고 있고요. 모두 같이 매도해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된 ETF에 대한 매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매수 탑10에 입성한 에이스 미국 밸류체인 액티브를 보겠습니다. 이름에도 구글이 있듯이 구글을 중심으로 AI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각 기업의 비중이 나오는데요. 구글의 비중이 21.5%나 되죠. 꽤 높습니다. 그 다음은 브로드컴이 17.6%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개의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다른 기업들을 보면 마이크론, 삼성전자, TSMC, SK 하이닉스 등이 있으니까요. 구글과 브로드컴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했고 모든 결정은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다만 경기 둔화 신호가 커질 경우에는 정책 조정 여지는 열어두겠다고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급한 인하는 없지만 방향은 완화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FOMC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이 3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 범위에 진입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3%대 금리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는데요. 다시 저금리로 돌아가긴 쉽지 않겠지만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월 400억 달러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요. 양적 긴축이 끝난과 동시에 양적 완화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QE는 아니지만 유동성 공급에 도움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률 상향이 배경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GDP 성장을 AI 투자로 이끄는 모습이죠. 실제 숫자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요. 2028년까지 3% 초반에 많이 몰려있는 걸 알 수 있죠. 앞으로 3년은 중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누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지 베팅하는 사이트를 보면 트럼프의 발언과 동시에 워시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워시의 연준 의장 가능성이 15%였는데 44%까지 올라갔고요. 반대로 해시스는 52%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둘의 격차는 8%밖에 나지 않죠. 박빙이 되어버렸습니다. 둘 다 케빈인데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번에 해시스는 소개드렸는데 워시는 처음이죠. 누가 될지 모르니까 둘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해시스는 당연히 친트럼프 사람으로 금리 인하랑 완화 쪽에 열려있고요. 워시는 매파적인 분위기고 고금리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해시시 돼야 트럼프에게 도움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트럼프는 워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실은 파월도 트럼프가 연준 의장으로 앉힌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월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고 있죠.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중한 모습입니다.
고민한 결과 워시가 더 좋다는 판단이 선 걸까요? 아니면 해시시 되면 연준의 독립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결국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추진할 사람을 뽑을 겁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금리가 1%대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증시 부양에 누구보다 진심인 것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한 주요 기업 세 곳을 볼게요. 오라클, 코스트코, 브로드컴이 있는데요.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오라클과 브로드컴입니다. 둘 다 오픈 AI의 투자가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압박하고 있죠. 다행히 브로드컴 실적은 꽤 좋게 나오면서 미래 전망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브로드컴은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가운데 코스트코를 보면 변동성이 심했지만 결국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저평가된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흐름은 성장에서 배당으로 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성장은 계속 될 테지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섹터 순환이 이뤄져야 됩니다. 2026년에는 양적 완화와 함께 가치주의 반등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이 견조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실적을 보면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EPS는 10%나 더 높게 나왔죠. 하지만 다음 분기 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번 주 크게 하락했다고 하지만 연초부터 지금까지 55% 상승 중인 기업입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11% 폭락이 발생됐지만 추세가 꺾이진 않았죠. 톤싱 쪽에서도 브로드컴에 할 일이 많으니까요. 브로드컴을 좋게 보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브로드컴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AI 성장률 관리랑 2026년 가시성 확보 그리고 마진율이 있습니다. 실적을 체크하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리비안의 주가 상승은 실적보다 스토리 변화에 있었는데요. 이제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AI를 품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프트웨어랑 센서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폭스바겐과 전략적인 협업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완성차와 손을 잡고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은 원체 큰 시장이라서 이제 시작 단계라 테슬라와 웨이모 둘이서 독식하기엔 버거운 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베안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죠. 현대차도 분발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가상자산을 꽤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제도권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난 칼럼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월가의 유명한 인물 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미국 주식이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긍정론자여서 증시는 우상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톰리는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이번 주 금리를 내리면서 누적 인하폭이 1.75%나 되죠.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보면 고요한 편입니다. 다행히 물가가 튀어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파월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골디락스로 접어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실업률이 잘 관리되면서 기업 실적이 잘 받쳐주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성장 중인 미국 경제를 이야기했는데요.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 최근 수치가 3.84%입니다. 침체라고 보기엔 너무나 플러스죠. 성장 속도 또한 과열이 아닌 완만한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들의 지나친 비관론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펀드 매니저의 78%가 벤치마크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S&P 500 대비 헤지펀드 수익률을 확인해 봤더니요. 최근 1년간 S&P 500을 하회한 숫자는 72.6%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치죠. 지금과 같은 보수적인 포지션은 상승 시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 성과를 위해서 추격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산타랠리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 셧다운 종료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이제부터 경제 지표들이 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요. 그동안 증시 발목을 잡았던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경제 지표가 나쁘면 하락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로 보면 불확실성보다는 낮은 강도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함께 보겠습니다. 감매도랑 계절적 요인이 있었는데요. 현재 감매도는 어느 정도 풀린 상태죠. 공포 탐욕 지수도 보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2월은 S&P 500이 역사적으로 강한 달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따로 찾아봤더니 실제 12월 상승 확률이 73%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히 11월 부진한 성적을 냈다면 12월은 더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톱니가 CNBC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포인트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 강세 전망인데요. 내년 수익률이 10에서 1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력처럼 강세장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단지 속도가 살짝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구조적 순풍이 불어온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소개드린 내용이 모두 성장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강세 사이클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야는 공부 중인데 추후 콘텐츠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젠슨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피지컬 AI를 외치고 갔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요즘 로봇 관련된 칼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모건 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을 지배할 기업 25개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회사들인지 잠깐 볼게요. 25개 기업을 국가로 나눠보면 미국이 8개, 중국이 7개, 일본 3개, 한국 2개입니다. 다행히 한국도 2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삼성전자랑 삼성전기입니다. 일본에는 소니가 들어갔고 중국에는 호라이즌과 바이두가 포함됐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 회사들이 선정됐을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을 지배할 미국 기업 8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엔비디아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은 케이던스, 시놉시스, AMD, 온세미, 마이크로칩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조정받은 회사를 하나 뽑아보면 시놉시스가 있죠. 설계 쪽에 특화된 회사인데요. 시놉시스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를 보면 아쉽게도 크게 조정받았죠. 600달러가 넘던 주가가 현재 45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놉시스가 품고 있는 문제는 규제 강화로 인해서 중국 리스크가 큰데요. 시놉시스의 매출의 15%가 중국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죠. 화해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26일까지인데요. 베스트바이, 프로로지스, 세일즈포스, 신시내티 파이낸셜, 메드트로닉입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으로 17일 마이크론, 18일 나이키, 19일 카니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건데요. 16일에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AI로 인해서 고용이 붕괴가 됐는지 방향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순간이죠. 게다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18일에 나오는데요. 고용과 물가의 방향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일 수 있겠습니다. 경제지표 나오면 바로 아침 커뮤니티 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워드 막스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입니다. 제가 주간 브리핑으로 시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을 사고 팔라고 권장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더 단단하게 내 주식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렵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정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